항소심 공판기일이 정해진 직후 저도 향후 일정들이 궁금해 김호중 측과 소통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김호중이 심리적으로 비교적 안정돼 있다는 건데요. 김호중은 처음 구속됐을 당시만 해도 한동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식사도 잘하고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은 찾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일홍의 클로즈업입니다. 긴 설 연휴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간의 휴무가 이어졌습니다. 31일 금요일까지 연차 휴무로 대체해 쉬는 기업들도 많아 최대 9일간의 황금 연휴를 갖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가 길면 길수록 신나게 마련이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지난해부터 안팎으로 여러 가지 불안하고 속 뒤틀리는 일들이 많아 모두가 마음껏 편하게 즐기는 분위기는 아닌 듯합니다. 명절이라는 기쁜 마음은커녕 오히려 걱정스럽고 속 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가수 김호중의 팬덤 트와로티가 있습니다. 김호중 사건이 지난해 순리대로 잘 마무리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겨 또다시 설 명절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추석에도 가슴이 답답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낸 아리스들한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충입니다. 구속 상태의 김호중만 생각하면 속이 터지다 못해 화병이 날 지경인데요. 한순간 잘못된 판단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모두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웬일인지 법은 김호중에게만은 가혹합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면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규정된 합당한 처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과하고 지나치다는 인식이 이런 답답한 마음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아무리 돌이켜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다는 어떤 변화라도 예상되는 내일이 더 중요하죠. 김호중의 항소심이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재판부는 2월 12일 김호중의 항소심을 갖습니다. 김호중은 지난해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김호중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절차상 검찰 역시 항소한 상태인데요. 항소심 재판은 이번이 첫 번째 공판기일이고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공판기일을 가진 뒤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중에는 항소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그동안 사고 이후 경찰 조사와 구속 그리고 1심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납득이 안 가거나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처음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두할 때부터 전관예우 논란의 역풍을 맞았고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쌓여 결국 대중 여론재판에 희생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 소속사나 변호인단의 법률 대응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1심 때는 잦은 변호인단 교체 등 소속사와 법률 대리인 간 손발이 안 맞아 허둥대는 듯한 모양새도 악재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터는 그야말로 한치의 소름도 없이 잘 대응해 최소한 법적 대응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항소심 공판기일이 정해진 직후 저도 향후 일정들이 궁금해 김호중 측과 소통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왜 진작에 그런 마음으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김호중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대구지검장 출신의 주영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이 변호를 맡는다고 합니다. 최선의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니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김호중이 심리적으로 비교적 안정돼 있다는 건데요. 김호중은 처음 구속됐을 당시만 해도 한동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식사도 잘하고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은 찾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항소심까지 장기 레이스로 들어간 이상 심리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호중이 구속된 직후 트바로티 아리스들은 무엇보다 발목 건강에 걱정을 많이 했고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 아픈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발목 치료는 늦어질수록 악화될 염려가 크지만 면회를 다녀온 측근의 말로는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새로 꾸려진 변호인단이 항소심을 대비해 수시로 접견을 하고 있고 면회 임명부에 들어있는 이전 숙사 관계자 및 측근들이 틈틈이 면회를 하며 소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가까운 지인들의 위로와 격려는 더욱 절실합니다. 작년 추석에는 선배 가수 진성이 연휴 직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면회를 다녀와 끈끈한 선배의 의리를 지켰는데요. 당시 면회 직후 진성을 제가 직접 소통한 바 있습니다만 아끼던 후배의 불행한 일에 줄곧 마음 아파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면회 시간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다 김호중이 먼저 울먹거렸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던 진성도 결국 눈물을 쏟았다고 하죠. 진성이나 김호중이나 말도 안 될 어이없는 상황이 얼마나 한스러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당시 진성은 처음엔 면회 사실 자체를 함구하려고 했다가 곧바로 음악적 재능과 인간미를 동시에 갖춘 후배 가수의 안쓰러운 상황을 걱정하며 솔직하게 속내를 밝혔습니다. 진성은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진성은 진심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김호중을 면회했고 행여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까 했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연예계 참새들조차도 과연 진성답다며 찬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진성은 어린 시절 양친 모두에게 버림받아 갈 곳이 없어 친척집을 전전하고 철이 들어서도 춥고 배고픈 시절을 누구보다 많이 겪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착하고 선한 심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진성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모친을 만났지만 불행한 현실에 결국 다시 헤어졌고 가수로 성공한 뒤에야 어머니와 재상봉했는데요. 며칠 전 그 어머니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 진성이 조용히 장례식을 치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호중 얘기를 하다 잠깐 말이 엮기로 샜는데요. 김호중 역시 불운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고 성악을 거쳐 대중가수로 우뚝 서기까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선배 가수로서 동병상련, 위로의 감정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시작으로 향후 전개될 재판, 그리고 장기 구속 상태에서도 김호중이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김호중을 걱정하는 아리스 팬들은 김호중의 고통을 가슴에 담은 채 묵은 해를 보낸 뒤 역시 답답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대망의 새해를 벅차게 열지도 못했고 곧 다가오는 설 명절마저 우울하게 보내야 할 판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15만 아리스들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꾹꾹 눌러 참고 눈물나게 이성적인 팬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일궈낸 팬덤 아리스의 소중한 기부 선행은 그 어떤 나눔 실천보다 의미가 커 보입니다. 공식 팬 카페 트바로티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일주일간 기부 모금을 진행해 연초 총 4억 5,361만 4,280원을 기부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서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로부터 착한 팬클럽 인증서도 받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빛이 나게 마련인데요. 김호중은 늘 마음을 함께하는 트바로티를 통해 옥중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이런 아름다운 팬사랑이 대한민국 전역에 전파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부디 용서와 아량, 배려와 선처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